네, 이번 시간에는 AM OLED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LED 이제 LCD 얘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이제 OLED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는 이제 AM OLED인데 액티브 매트릭스는 구동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트랜지스터가 커버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OLED는 Organic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Light Emitting Diode, 빛을 내는 다이오드인데, 그러니까 PN 정션이에요. PN 정션. 결국은 홀을 공급하는 P 타입하고 일렉트론을 공급하는 N 타입이 돼 있는 다이오드 PN 정션인데, 걔들이 만나서 일렉트론 홀이 만나서 빛을 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물질이 오게닉 물질로 돼 있다. 그래서 오게닉 물질로 만들어진 Light Emitting Diode를 이제 OLED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고요. 거기다 앞에다 이제 구동 방식을 더해주면 액티브 매트리스로 구동이 되는 오게닉으로 만든 빛을 내는 다이오드다. 그래서 AMOLED라고 명명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OLED는 뭐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뭐 PN 정션이에요. 보시면 일렉트론을 넣어주는 쪽이랑 홀을 넣어주는 쪽이 있죠. 홀을 넣어주는 쪽이 있어요. 이게 밴드 다이어그램이죠. 일렉트론 넘어가는 게 있고 홀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렉트론이 이쪽에서 N타입에서 캐소드에서 공급이 되고 에노드에서 홀이 공급이 돼서 이 에미션 레이어라고 하는 EML, 에미션 레이어의 약자예요. EML. EML에서 만나서 여기 있던 일렉트론과 여기 있던 홀이 만나서 여기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요 밴드갭만큼의 에너지가 빛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OLED 원리 간단한 심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사이에 요런 레이어가 있죠. Electron Transport Layer, ETL이라고요. 이거는 Hole Transport Layer에서 HTL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레이어가 꼈고 또 이제 EIL, 뭐 HIL 뒤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 레이어들이 낍니다. 이 끼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밴드갭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일렉트론이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다운이 되면서 홀이랑 만나서 빛이 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요리 넘어가려면 이걸 밴드 다이어그램을 생각하면 뭡니까? 일렉트론 관점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여기가 하이 에너지 스테이트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외부에서 바이어스를 걸어줘서든 뭐든 서머 에너지든 얘가 에너지를 받아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ETL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두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레이어가 하나 있으면 요거 한번 넘었다가 요거 넘으면 되는 거지. 아예 어차피 더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다. 결국은 요 배리어의 익스포넨셜 함수로 넘어갈 확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10 하나짜리랑 익스포넨셜 5랑 익스포넨셜 5를 곱하기 한 거랑 확률이 다르죠. 그래서 중간 레이어를 하나 더 넣어주면 이걸 효율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여기도 홀도 마찬가지죠.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에너지를 얻어서 가는 거죠. 홀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1이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한 방에 넘어가려면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중간에 중간에 끼는 물질들을 넣어줘서 이렇게 넘어가게 한다. 하여튼 whatever 결국은 올레드라고 하는 거는 캐소드에서 공급된 일렉트론과 에노드에서 공급된 홀이 에미션 레이어라는 데서 만나서 빛의 파장을 딱 없어지면서 일렉트론 홀이 없어지면서 딱 나옵니다. 그러면 RGB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파장을, 요 밴드갭을 잘 조정하면 레드 파장이 나오기도 하고, 요 파장을 잘 조절하면 그린이 나오기도 하고, 블루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에미션 레이어는 당연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레드용, 그린용, 블루용. 따로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OLED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똑같이 뭡니까? 구동 방식에 대해서 Passive Matrix OLED와 Active Matrix OLED. 자, 이거는 LCD에서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Passive Matrix는 C줄, L줄 이렇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불을 켜는 거고요. 액티브 매트릭스는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심플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복잡하다. 뭐 복잡한데 뭐 하여튼 로우 라인 수에 관계없이 고이도를 실현 가능하다. 이제 아시다시피 그 너무 라인이 가까워지면 패시브 매트릭스는 크로스톡이 일어나서 조금 더 고해상도가 만들기 어렵다 그랬죠. 이제 뭐 그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구동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비슷한 그림인데 패시브 매트릭스는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캐소드랑 에노드를 크로스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이제 표시부층 아까 말한 EML, HTL, ETL, Electron Transport Layer, HIL은 Hole Injection Layer입니다. 요 위에 EIL도 있죠. Electron Injection Layer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하튼 요 레이어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밴드를 계속 끊어주는 겁니다. 밴드를 끊어줘서 효율을 올리는 거죠. whatever. 하여튼 그 사이에 요걸 하나의 그냥 올레드 층이라고 보면 올레드 층 위에 음극과 양극을 크로스로 만들어서 여기랑 전압이 들어오면 여기서 발광이 되게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패시브 매트릭스 타입이다. 패시브 매트릭스 타입이다. 장단점은 똑같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없으니까 가격이 싸지고 공정이 뭐 편하죠. 근데 이게 크로스톡 라인하고 라인이 가까워져서 고해상도가 가면 갈수록 여기를 키고 싶었는데 이 옆에도 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고해상도를 만드는데 일정 조건에 제약이 따르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패시브 매트릭스 구동 방식이 갖고 있는 단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패시브 매트릭스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뭐 휴대폰 보면 휴대폰 겉에 창, 안에 창, 옛날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폴더식 있을 때 이제 겉에 창에는 패시브 매트릭스 올레드 같은 거 많이 썼죠. 여하튼 그럼 이제 액티브 매트릭스로 가면 뭐가 달라지냐? 딱 이겁니다.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결국은 이 발광하는 거를 컨트롤한다. 이게 이제 AMOLED입니다. 그렇게 하면 AMOLED고 똑같습니다. LCD랑 똑같아요. 요 표시 방식이 바뀐 거지 구동 방식에 AM이 붙었다. 액티브 매트릭스가 붙었다. 이거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트랜지스터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고 뭐 원래 종류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요 그림을 보면 이게 올레드 표시부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EML 이게 이제 발광층이고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레이어,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홀 인젝션 레이어, 요 안에 뭐 일렉트론 인젝션 레이어, 이게 여러분들 뭐 책이나 발표 자료 같은 걸 찾아보면 뭐 요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여기 EIL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EIL 1, 2가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맞는 거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냐? 분명한 거는 원리상 에미션 레이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레드면 레드 파장의 밴드급을 갖고 있는 에미션 레이어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요 사이는 몇 층이 들어가느냐?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여기 EML로 넘어갔는데 여기를 몇 번 끊을 거냐는 거야. 몇 단계로 끊을 거냐. 그래서 레이어가 여러 개가 들어가도 되죠. 레이어 여러 개 들어가면 돼. 여러 개 들어가면 일렉트론이 넘어갈 때 훨씬 쉬워지니까 효율은 좋아지겠죠. 근데 뭡니까? 여러 층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기능성 재료 들어가야 되죠. 이거 입히고 또 딴 거 입히고 해야 되니까 이제 공정상의 복잡도가 생겨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몇 층을 쌀 거고 무슨 층을 무슨 이름을 붙일 거냐 이런 것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 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회사의 거의 급비사항입니다. 급비사항. 우리는 몇 층을 쓰고 무슨 레이어를 쓰고 어떤 레이어에 무슨 물질을 쓴다. 이게 거의 회사의 중요한 노하우죠. 중요한 노하우. 그래서 지금 외부 교과서나 외부 뭐
학회 이런 데 발표되는 건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형태로 발표해야 됩니다. 그냥 HIL 있고요, HTL 있고요, ETL 있고요, EML 가운데 껴 있어요. 뭐 이런 형태로만 발표가 되고요. 구체적인 구조나 재료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극비사항이니까. 근데 뭐 알려진 바로는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보통 요즘에 양산되고 있는 뭐 갤럭시나 아니면 LG 쪽 올레드 TV, 뭐 약간 TV랑 소형은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양산되는 것들 속에서 뭐 흘러나온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한 층 개수가 한 15개 정도 된답니다. 15개. 지금 그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죠. 4개가 아니라 실제는 한 15개 정도 된다.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15개 층을 다 이렇게 올리는데 그 두께, 15층의 두께의 총합이 약 30에서 40나노미터. 그러면 30나노미터라고 하면 15개면 그냥 단순히 나누면 2나노미터죠. 하나당. 물론 뭐 어느 층은 조금 두껍고 어느 층은 좀 얇고 하겠지만 하여튼 평균으로 따지면 2나노미터. 20앵스트롬이에요. 20앵스트롬이면 원자층 다 4개입니다. 4개. 그러니까 원자층 4개 정도의 물질을 균일한 두께로 입혀서 그거를 15층을 쌓는 기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증착 기술 그 정도까지 갔다. 원래 증착 기술 거기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올레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이제 픽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LCD랑 비슷하게 이제 게이트 라인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라인들이 쭉 있죠. 요 안에 이제 AM이니까 액티브니까 당연히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고 올레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회로도는 이런 식으로 그려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뭐 LCD랑 뭐가 다릅니까? 일단 트랜지스터가 하나, 2개가 있죠. 트랜지스터 2개가 있습니다. 올레드 구동을 생각해 보면요. 트랜지스터 2개가 최소 단위입니다. 최소 단위. LCD는 어땠나요? LCD는 일단은 1T 1C 구조였죠. 트랜지스터 하나, 캐패시턴트 하나가 LCD의 구조였는데, 올레드는 기본적으로 2T 1C, 트랜지스터 2개, 캐패시턴트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구동 방식입니다. 구동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얘기해 줄 건데요. 일단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 트랜지스터 2개인데 이름이 2개예요. 하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 하나는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스위칭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을 심플하게 얘기하면 LCD에서의 트랜지스터 역할과 동일합니다. 라인을 셀렉트해서 여기 VD 뭐 얼마나 비디오 시그널에서 오는 거죠. 비디오 시그널에서 온 시그널을 땅 켜주면 딱 보내가지고 요 캡에다가 저장을 하는 형태. 그래서 스위칭 TR은 기본적인 기능이 LCD에서 말하는 트랜지스터랑 똑같다. 그럼 얘는 뭐냐? 드라이빙 TR. 자, 보세요. 올레드가 뭐라고요? 올레드가 빛을 내는데 빛을 어떻게 낸다고요? 일렉트론과 홀이 만나서 빛을 낸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빛이 나오면 일렉트론과 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렉트론과 홀이 없어져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계속 내려면 내가 갤럭시를 5분을 봤다. 1시간을 봤어. 1시간. 근데 화면이 꺼지지 않죠? 빛을 계속 내려면 뭘 해야겠어요? 계속 일렉트론과 홀을 공급해서 계속 컨숨, 없애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일렉트론을 공급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같은 시간에 일렉트론을 많이 공급해서 많이 컨숨하면 밝은 빛이 나는 거고, 조금 공급해서 조금 컨숨하면 흐린 빛이 나는 거고, 안 컨숨하면 블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컨숨될 일렉트론을 양을 컨트롤하는 트랜지스터가 필요한데 그것이 드라이빙 TR이다. 그래서 드라이빙 TR은 결국 빛을 내는 일렉트론을 계속 양을 조절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갤럭시 핸드폰을 5시간을 보셨으면 5시간 동안 드라이빙 TR은 꺼지지 않고 계속 전류를 공급해서 일렉트론을 건수하고 있다. 그래서 빛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단 구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하고 뒤에 넘어가면 뒷부분 원래도 구동 쪽에 가면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요 그림은 뭐냐? 올레드에 크게 두 개의 구조가 있어요. 하나가 뭐다? 바텀 에미션. 하나가 뭐다? 탑 에미션입니다. 이게 뭐예요? 에미션은 발광이라는 뜻이고 탑은 위로, 에미션은 발광이고 바텀은 밑으로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여기 올레드가 있어서 빛이 나는데 여러분들 액정은 기본적으로 LCD는 뒤에 백라이트가 있었고 백라이트 뒤에 반사막을 둬서 빛을 다 위로 올렸고 그 다음에 편광편을 지나서 이쪽에 눈 쪽에 이제 빛이 갔죠. 근데 올레드는요 일렉트론과 홀이 만나서 없어지면서 빛이 납니다. 그 얘기는 그 빛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느냐?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모든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빛은 원리상 그렇죠. 근데 얘를 반사판을 둬서 위에다가 메탈 반사판을 두면 사방으로 퍼져나가지만 여긴 반사해서 다시 밑으로 오는 거지. 그래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을 밑으로 빼면, 밑이라는 게 뭐야? 트랜지스터 있는 쪽으로 빼면 바텀 에미션이 되는 거고, 밑에다가 반사판을 둬서 위로 빼면 탑 에미션이 되는 겁니다. 뭐가 다르나요? 뭐가 다르냐? 자, 보세요. 바텀 에미션은 여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 왜?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는 영역이죠. 트랜지스터가 있는 영역들은 트랜지스터 또 여기도 실리콘으로 만드니까 빛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구율, 전체 면적 대비 빛이 통과하는 면적의 비율인 개구율이 적게 되죠. 그에 비해 탑 에미션은 여기 검은색 없죠. 위로 다 빼니까 여기도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냥 위로 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더 개구율이 좋지. 얘가 더 개구율이 좋다. 얘는 개구율이 더 안 좋지. 아, 그러면 탑 에미션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도 단점이 있어요. 얘가 단점이 뭐냐면 이건 좀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 이게 탑 에미션이 가야 돼서 캐소드 에노드 위치가 바뀝니다. 공정 캐소드 에노드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빛이 올라가려면 빛이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가려면 이 캐소드 쪽으로 빛을 빼줘야 돼. 트랜지스터에서 여기 와서 투명 전구까지 나왔는데 빛이 위로 올라가야 돼. 캐소드 쪽으로 빼줘야 돼. 그래서 뭐냐? 캐소드를 통과하고 빛이 나가야 돼. 탑 에미션 가려면. 그러면 캐소드가 투명 전극이 되면 좋겠죠. 투명 전극. 투명 전극이 되면 이쪽으로 쭉 올라간다. 그래서 좋아. 탑 에미션 좋아. 근데 문제가 투명 전극을 쓰려고 했더니 투명 전극이에요. 여러분들 인듐 징크 옥사이드, 뭐 갈륨 인듐 징크 옥사이드, 인듐 틴 옥사이드 물질이 몇 종류가 없어요. 투명 전극을 하려고 했더니 이 밴드갭이 되게 밑에 와 있어요. 투명 전극 재료가 몇 개 없어. 그래서 이 넘어가야 되는 게 투명 캐소드 넘어가야 되는 게 되게 배려가 커져요. 그래서 전자가 이 넘어갈 확률이 되게 낮아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OLED 자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뭘 하면 돼? 투명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메탈, 알루미늄이나 이런 메탈을 써. 그러면 요 갭, 컨덕션 매트가 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쉬워. 그래서 올레드 자체의 효율은 되게 좋아지지만 빛이 여기가 뭐 알루미늄이 투명합니까? 불투명하죠. 빛을 통과를 못해. 빛을 통과를. 이런 문제가 생겨. 투명을 쓰고 싶은데 투명은 밴드갭이 너무 차이가 나. 물질이 몇 개 없는 거지. 이렇게 된 투명 전극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래서 OLED 발광 효율 자체가 떨어져. 그래서 메탈을 쓰자니 메탈을 쓰면 요건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발광 효율은 좋아지는데 빛이 투과를 못해.
근데 이런 문제가 있죠. 요 캐소드 물질이요. 캐소드. 그 투명 캐소드가 요 캐소드가 투명 캐소드가 되게 중요한데, 그에 반해 바텀 에미션은 이 캐소드를 못 씁니까? 그냥 메탈을 써버립니다. 메탈을 빡 써버리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밴드의 매칭이 좋아서 효율이 좋아집니다. 효율이 좋아지니까 일렉트론 10개 넣었을 때 비수로 바뀌는 확률이 9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좋아. 그 대신 쫙 빠져나가. 대신 뭐야? 면적이 줄어들어. 면적이. 그러니까 면적을 줄어들 거냐, 빠져나가는 효율을 줄일 거냐, 이 차이인 거죠. 그럼 현재 뭐 쓰고 있느냐? 투명 전구는 못 씁니다. 투명 전구는 밴드갭이 너무 차이가 나서 효율이 떨어져서 지금 못 쓰고 있고요. 그럼 뭘 씁니까? 메탈을 씁니다. 메탈이요? 메탈은 투명하지 않아서 빛이 통과를 못 하는데요. 굉장히 얇은 메탈을 씁니다. 3나노미터 정도의 굉장히 얇은 메탈을 쓰면 밴드갭 매칭이 되면서도 일부는 통과해요. 일부는 한 40~50% 통과합니다. 빛이. 여기가 큰 문제야. 이것만 없어도.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 투명 캐소드만 딱 개발이 돼도 여러분들 갤럭시 배터리 충전 거의 한 달에 한 번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개발이 돼도 한 달에 한 번 너무 심했나? 그래, 오케이. 2주에 한 번 충전하셔도 전혀 문제 없는 디스플레이로 탄생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휴대폰에서 배터리 제일 많이 먹는 게 거의 뭐 칩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있겠지만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거의 70~80% 배터리 먹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어떤 파워 컨섬션만 바뀌면 휴대폰 뭐 충전 여러분 별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갤럭시 지금 올레드를 쓰는 갤럭시에서 효율이 문제가 이거죠. 뭐 투명 캐소드, 밴드갭 매칭되는 투명 캐소드가 나온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특허를 갖고 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한 얘기지만 3대가 먹고 삽니다. 3대가 여러분 잘 먹고 살고요. 아들 잘 먹고 살고 딸도 잘 먹고 살고 걔네들의 아들인 손주까지 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이게 뭐? 여러분 디스플레이는 모르겠어요. 요즘 AI 아니면 기술 아니니까. 그 AI처럼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로 느껴지지 않고, 좋게 말하면 머추어드 테크놀로지, 나쁘게 말하면 올드 테크놀로지 라고 많이 인식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뭐 그게 뭐 AI 대비 뭐 그렇다는 거는 뭐 인정하죠. 근데 이제 여기가 AI랑 다른 점이, 여기는 뭐다? 이미 시장이 되게 크다. 시장이 엄청 큽니다. 마켓이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나를 바꿔준다는 거는 직접 마켓에 영향을 줘서 돈을 긁어모으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이미 마켓이 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 해서 제대로 된 거를 해가지고 특허권을 딱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해서 내가 볼 때 3대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왜? 여기는 뭐 비록 머추어드 테크놀로지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하여튼 지금 탑 에미션과 바텀 에미션을 얘기했고 서로의 장단점을 얘기했죠. 어떻게 가냐. 얘는 개구일이 높아서 좋은 점이 있지만 캐소드 쪽으로 빛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캐소드에서 많은 올레드 효율이 잡아먹인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대신에 면적이 넓어진다. 그런 얘기겠고, 바텀 에미션은 캐소드로 그냥 메탈을 빡 두껍게 써버리면 되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지지만 면적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일까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탑 에미션은 소형에서 쓰이고 있고요. 대형에서는 바텀 에미션에 쓰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바텀 에미션은요, 픽셀이 TV는 저번에 NC 때도 얘기했지만 TV에서 UHD라고 해봐야 고해상도 TV인 UHD라고 해봐야 PPI 픽셀 퍼 인치로 따지면 어라운드 한 80 된다. 80 PPI.
근데 소형의 경우에는 이미 뭐 450ppi 같은 1인치에 픽셀이 450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 80개밖에 없어요. 고해상도라고 해봐야. 왜냐면 멀리서 보니까. 그때 그 얘기는 다 했죠. 다시 말하면 요 픽셀 크기 하나가 대형 TV는 되게 큽니다. 소형은 되게 작고. 그래서 픽셀이 크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를 좀 집어넣고도 여기 이제 빛이 통과하지가 않지만 나머지 어느 정도 빛을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픽셀 자체가 크니까. 그래서 소형은 어느 정도 에어리어가 물론 트랜지스터 때문에 줄어들긴 하지만 픽셀 크기가 어느 정도 커서 나머지 그래도 빛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을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OLED 발광 효율이 좋은 바텀 에미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에 비해 모바일, 휴대폰 같은 경우는 여기 픽셀 크기가 너무 작아. 450ppi니까 이미 픽셀 크기가 작아. 여기다 트랜지스터를 쭉 배치해 놓고 나면 거의 빛이 나갈 수 있는, 바텀 에미션으로 따지면 빛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트랜지스터를 여기 딱 따지다 보면 여기 거의 다가 검은색입니다. 거의 다가 검은색이야. 트랜지스터 영역이. 아유, 트랜지스터 조금에 만들면 되죠. 뭐 그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투 트랜지스터 원시 구조를 얘기했지만 나중에 얘기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양산은 픽셀 하나당 트랜지스터 6개와 캐패시턴트 2개를 쓰고 있습니다. 62C 구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6개와 캐패시턴트 2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소형 같은 경우는 요 픽셀 사이즈가 작아서 여기에 트랜지스터 6개랑 캡 2개 딱 만들면 빛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탑 에미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탑 에미션을. 그래서 지금 소형은 다 탑 에미션 기반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대형, 원래는 TV 쪽은 바텀 에미션이 되고 있다. 그래서 탑 에미션을 쓰고 있는 소형, 갤럭시 같은 이제 휴대폰에서 특히 이 캐소드가 잡아먹는 빛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캐소드만 좀 한번 뭐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 3대 먹고 살 수 있는 거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갈게요.